타클라마칸 사막의 a 중심부, place of nothing but 끝없이 sand, 펼쳐진 모래바다, 끊임없이 부는 강풍, 그리고 살을 태울 듯한 극한의 열기.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work 중 stretching 하나로 more than 알려져 2 있다. straight through billions of 낮에는 tons. 지표 온도가 섭씨 70도를 넘나들고 밤이 되면 급격히 떨어진다. 물도 전력망도 단단한 지반도 존재하지 않는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발밑의 모래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형태를 바꾼다. $1 billion, 인간의 involving more 정착과 than 대규모 건설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중국은 전 세계 엔지니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결정을 내렸다. 바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decade. 철도망을 살아 움직이는 The Taklamakan 모래 위에 Railway today does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강철 레일을 어떻게 고정할 수 있을까? 항상 이동하는 모래 위에 수백 톤의 열차 하중을 견디는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었다. 총 사업비 35억 달러 이상, 1만 2천 명이 넘는 인력이 10년 이상 투입된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였다. 오늘날 이 철도는 외딴 오아시스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넘어 인간이 기술과 집념으로 자연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temperatures here 가로지르는 can soar 이 above 철도는 160 단순한 degrees 선로가 아니다. Fahrenheit. Our 그것은 infrastructure, 모래 위에 and beneath 새겨진 every house 인류의 stands is the 의지이며 longest railway 불가능을 ever built 가능으로 through a 바꾼 desert. 공학의 결정체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도전의 내부로 들어가 중국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막 위에 철도를 고정시켰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본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북서부 국경지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타림 분지는 국가지도에서 사실상 공백지대로 남아있었다. 이 광활한 지역은 두 개의 거대한 산맥에 의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사막은 면적만 해도 약 12만 7천 A 제곱마일에 달하며 2,600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사막 중 하나로 꼽힌다. 여름이 되면 지표 온도는 섭씨 70도 이상까지 치솟는다. 반대로 겨울에는 영하 25도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 이곳에는 안정적인 수자원도 전력 인프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반이었다. goal was to 발밑의 create 모래는 a smooth 끊임없이 valley 이동하며 without the 어떤 risk of 구조물도 collapse. 오래 버틸 수 없는 살아있는 땅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혹독한 환경 아래에는 엄청난 가치가 숨겨져 있었다. Ensure 수십억 uniformity 톤에 across 달하는 miles of open 석유와 석탄,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 기술 산업의 핵심 wind 자원으로 and 꼽히는 scorching heat. 히토류가 이 사막 아래에 매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전기차 반도체, 재생에너지, 군사기술에 이르기까지 히토류는 국가 경쟁력을 long 좌우하는 sprinkler 전략 arms 자원으로 and underground 평가된다. pipes, 문제는 thus creating a denser 접근성이었다. and more cohesive, 도로로는 장거리 대량 운송이 불가능했고 항공 운송은 비용이 acting the 지나치게 surface to 높았다. remove pockets and 이 lock the 지역의 particles in 자원을 place.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형 운송 수단이 반드시 필요했다. 결국 중국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이 지역을 국가 경제 체계로 편입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막 횡단 철도라는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직접 가로지르는 철도 건설은 단일 노선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began spreading a 도전이었다. base layer of soil over the stabilized 대신 sand. 중국의 엔지니어들은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바로 사막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고리로 감싸는 철도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허텐-러창 철도 또는 허텐-러치앙 철도로 불리는 노선이다. 이 철도는 총연장 약 890km에 달하며 타클라마칸 Construction 사막 in the 남부를 따라 이어진다. 이 노선은 단독으로도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더 큰 구조 Once 속에 the 있다. ground base was fully stabilized, were loose sand 허텐-러창 until 철도는 reaching the 전체 solid 길이 gravel 약 or compact soil beneath. 2685km에 달하는 타클라마칸 사막 철도 순환선의 핵심 구간 중 하나다. 이 순환 철도는 사막을 완전히 둘러싸며 남부, 동부, 북부 지역의 오아시스 도시들과 산업 거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Poured from the bottom up through tremie pipes to prevent air pockets.
while the steel cages were positioned with millimeter precision. Nighttime temperatures 이를 differed by 통해 more 사람과 물자 그리고 에너지가 사막을 우회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6월 이 철도 노선은 공식적으로 완공되었다. 그 순간 허텐 러창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사막 관통 철도로 기록되었다. 단순한 길이의 기록을 넘어 이는 인류가 극한 환경 속에서도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음을 Each 증명한 pier stood between 상징적인 six- 사건이었다. 이 철도는 오아시스 도시 간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사막 아래에 잠들어 있던 자원들을 국가 물류 시스템과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때 고립된 공간이었던 타클라마카는 이제 거대한 철도망을 통해 중국의 산업과 경제 흐름 속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질문이 남는다. 이처럼 거대한 계획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현실이 되었을까? a skeleton of 철도 steel 노선이 and concrete, 확정되자 가장 먼저 unshaken by the 마주한 desert 과제는 winds. 지형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표면은 고정된 땅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대한 모래, 언덕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건설 장비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수백 대에 달하는 불도저와 중장비를 사막 한가운데로 투입했다. 목표는 단순했다. 높은 모래 언덕의 능선을 깎아내리고 낮은 지역을 메워 최대한 균형 잡힌 작업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수 킬로미터에 걸친 사막 표면이 하나의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래를 옮기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공정이었다. 각 구간은 무작위로 평탄화되지 않았다. 측량사들은 지속적으로 고도와 경사를 측정하며 철도 설계 기준에 맞는 정확한 수치를 유지해야 했다. 몇 센티미터의 오차만으로도 이후 공정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절삭된 모래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작업 구역 밖으로 이동되거나 인근 저지대를 메우는 데 재활용되었다. 이후 대형 다짐 장비가 투입되어 표면의 상층부를 천천히 눌러 공기를 제거하고 임시적으로나마 작업이 가능한 단단한 바탕을 만들어 나갔다. 이 단계의 핵심 목표는 완벽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정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막 위에서 불도저와 크레인 콘크리트 트럭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초기 단계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타클라마칸의 모래바다는 이렇게 조금씩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사막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인간의 손길에 의해 처음으로 질서라는 개념이 부여되고 있었다. 불도저로 사막의 표면을 평탄화한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겉보기에는 평평해 보였지만 모래는 여전히 느슨하고 불안정했다. 그대로 두면 중장비의 무게나 진동만으로도 표면이 쉽게 붕괴될 수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이 움직이는 땅을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한 요소에서 나왔다. 바로 물이었다. 엔지니어들은 일정량의 물을 모래 표면에 주입하면 모래 입자들이 서로 결합해 밀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모래 알갱이 사이의 마찰력을 증가시켜 구조적으로 더 안정된 층을 형성하게 만든다. 이를 위해 현장에는 긴 스프링클러, 암과 지하 배관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지하수는 정밀하게 조절된 양으로 분사되었고 수분은 표면 아래 수 센티미터 깊이까지 스며들도록 설계되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지반이 약해지고 너무 적으면 결속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수분 함량은 철저히 관리되었다. 적정한 습도가 형성되자 대형 강철 롤러가 현장에 투입되었다. 롤러는 반복적으로 표면을 누르며 공기층을 제거하고 젖은 모래 입자들을 단단히 밀착시켰다. 롤러가 지나갈 때마다 부드럽고 흐르던 모래는 점차 균일하고 단단한 표면으로 변해갔다. 그 진동과 금속성 굉음은 사막 전역에 울려 퍼졌다. 사막의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수분이 서서히 증발하자 표면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졌다. 이제 이 모래층은 크레인 콘크리트 믹서, 대형 수송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었다. 모래와 물 두 가지 요소만으로 만들어진 기초였다. 이 단계는 타클라마칸 철도 건설의 전환점이었다. 인간은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던 사막 위에 안정이라는 개념을 성공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모래와 물로 만들어진 기초층이 충분히 안정화되자 엔지니어들은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 바로
집안 위에 추가적인 하중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강화층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는 임시적인 안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공정이었다. 현장에는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투입되어 붉은색 토양을 연속적으로 운반했다. 이 토양은 사막 모래 위에 고르게 펼쳐졌고 불도저와 정지 작업 장비를 통해 균일한 두께로 정리되었다. 이후 다짐 장비가 반복적으로 통과하며 층 전체를 압축했다. 이 강화층의 역할은 단순히 표면을 덮는 데 있지 않았다. 추가된 무게는 아래의 모래층을 더욱 단단히 눌러 열이나 진동으로 인해 집안이 다시 움직이는 것을 방지했다. 특히 사막 지역 특유의 극심한 일교차와 지속적인 바람에 의한 미세, 진동은 장기적으로 구조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강이 필수적이었다. 각 구간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두께와 밀도가 철저히 관리되었다. 조금이라도 불균형이 발생하면 이후 단계에서 기둥이나 교각이 기울어질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이 공정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전체 철도 구조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였다. 이제 사막 위에는 단순한 모래층이 아니라 철도 건설을 위한 기초 플랫폼이 형성되었다. 다음 단계에서 이 위에 세워질 구조물들은 수십 년 동안 혹독한 사막 환경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철도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말뚝과 기초 구조물이었다. 지표면이 충분히 강화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철도를 영구적으로 지탱하기에 부족했다. 타클라막한 사막의 모래는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었고 표층 아래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층이 존재했다. 철도의 하중을 장기간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이 단단한 지층까지 직접 연결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건설팀은 말뚝 기초 공사에 착수했다. 작업의 첫 단계는 수십 미터에 달하는 깊이까지 모래를 관통해 굴착하는 것이었다. 드릴 장비는 느슨한 모래층을 지나 비교적 단단한 자갈층이나 치밀한 토양에 도달할 때까지 쉼없이 회전했다. 그러나 굴착 과정은 매우 위험했다. 사막의 모래는 스스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굴착공이 붕괴될 수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강철 케이싱 파이프를 삽입하고 벤토나이트 슬러리를 주입해 구멍의 벽면을 안정화했다. 이 점성이 있는 액체는 모래 입자를 붙잡아 굴착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 굴착이 완료되면 철근 케이지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위치에 맞춰 내려졌다. 이후 트레미 파이프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바닥부터 천천히 주입했다. 이 방식은 공기층 발생을 방지하고 말뚝 전체를 균일한 강도로 채우기 위해 사용된다. 작은 오차라도 발생하면 말뚝이 기울어지거나 장기적인 안정성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공정은 극도로 엄격한 기준 아래 진행되었다. 주야간 온도차가 70도 이상 벌어지는 환경에서 대부분의 작업은 밤에 이루어졌다. 밤에는 바람이 잦아들고 모래폭풍의 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성된 수천 개의 콘크리트 말뚝은 마치 사막 깊숙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철도의 하중을 지탱하게 되었다. 이 순간부터 철도는 더 이상 모래 위에 놓인 구조물이 아니었다. 사막 그 자체와 하나로 결합된 구조물이 된 것이다. 깊은 곳에 단단한 말뚝 기초가 완성되자 그 위로 철도의 몸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수천 개의 교각이 차례로 세워지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풍경이 만들어졌다. 총 11,000기에 달하는 교각은 끝없이 이어지며 마치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숲처럼 사막 위에 서 있었다. 각 교각의 높이는 약 5m에서 최대 15m에 이르렀다. 이들은 단순히 열차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된 정밀한 공학 구조물이었다. 교각의 기둥은 슬립폼 공법을 사용해 타설되었으며 내부에는 아연 도금 철근과 염분 및 열에 강한 특수 첨가제가 포함된 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 사막 환경에서는 강한 자외선, 극심한 온도 변화, 그리고 지속적인 모래 입자가 구조물에 장기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교각은 부식과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교각 사이의 간격은 비교적 짧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강풍과 온도 변화로 인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해가 콘룬 산맥 너머로 지기 시작하면 수평선까지 이어진 교각의 행렬이 붉은 노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막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 구조물들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다.
한때 끝없는 모래뿐이던 공간에 이제는 인간의 기술이 만든 질서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 교각들은 단순한 받침대가 아니다. 그 위에 놓일 구조물과 열차,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혹독한 환경을 감당해야 할 철도의 척추였다. 사막 위에 세워진 이 콘크리트 숲은 거대한 도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완성된 교각 위에서는 다음 단계의 핵심 구조물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바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박스 거더였다. 이 거대한 거더들은 철도가 사막을 안전하게 가로지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 요소로 각각 길이가 30m를 넘고 무게는 수백 톤에 달했다. 이 거더들은 특수 제작된 운송 차량에 실려 사막 깊숙한 공사 현장까지 이동되었다. 이후 대형 크롤러 크레인이나 자체 추진식 가설 장비가 투입되어 거더를 하나씩 들어 올려 교각 상부에 정확히 안착시켰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은 레이저 측정 시스템을 사용해 정렬 오차를 수 밀리미터 이내로 유지했다. 작은 오차도 누적되면 전체 구조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더가 설치된 후에는 교량 상판이 시공되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슬래브가 사용되었고 다른 구간에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이 조립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상판은 이후 레일이 놓일 평탄하고 연속적인 주행면을 제공했다. 이 고가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사막의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철도 아래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바람이 자유롭게 통과하며 모래를 자연스럽게 쓸어낸다. 그 결과 선로 위에는 모래가 쌓이지 않고 열차 운행에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체 허텐 러창 철도의 약 65%, 즉 약 500km에 달하는 구간이 이러한 고가교 형태로 건설되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철도는 황금빛 모래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은빛 리본처럼 보인다. 이 고가 철도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사막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을 이용해 공존을 선택한 공학적 해답이었다. 고가 교량 구조가 완성되자 철도는 마침내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첫 단계는 콘크리트 침목, 즉 레일을 지지하는 기본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이었다. 이 침목들은 선로 전반에 걸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며 열차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작업자들은 각 침목의 위치를 정밀하게 맞춘 뒤 전용 리프팅 장비를 사용해 철제 레일을 침목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침목의 정렬이 조금만 어긋나도 레일 전체가 휘어지거나 진동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배치는 엄격한 기준 아래 이루어졌다. 설치가 완료되면 고정장치가 침목과 레일을 단단히 결합해 고속 열차의 반복 하중에도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이후 본격적인 레일 설치 작업이 진행되었다. 사용된 강철 레일은 길이가 80m가 넘는 대형 부재로 특수 크레인에 의해 하나씩 들어 올려졌다. 엔지니어들은 레일의 중심선을 따라 정밀하게 위치를 조정하며 고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 팽창을 고려해 이음부의 강력을 세밀하게 조절했다. 레일은 콘크리트 기반 위에 고정 클립으로 체결되었고 모든 체결부는 동일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관리되었다.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철도의 직선성과 주행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공정이다. 이 광활한 사막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선로를 완성하는 데에는 약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끊임없는 바람과 온도 변화 속에서도 철도의 윤곽은 점점 또렷해졌다. 이제 사막 한가운데에는 실제 열차가 달릴 수 있는 완전한 선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모든 구조물이 완성되자 철도는 즉시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 이 단계의 목적은 단순히 열차가 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엔지니어들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선로와 구조물이 장기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했다. 시험 운행용 공항 열차가 노선을 반복적으로 왕복하며 데이터를 수집했다. 측정 항목에는 집안 침하 구조물, 진동 레일 온도 변화, 그리고 강풍에 의한 흔들림까지 포함되었다. 일부 시험에서는 수천 톤에 달하는 하중을 실은 열차가 고가교 위를 통과하며 구조물의 한계 성능을 직접 시험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수백 차례의 반복 시험에도 불구하고 고가교의 고도 편차는 몇 밀리미터 수준에 불과했다. 고가 구조 아래로 자유롭게 흐르는 공기 덕분에 선로 위에는 모래가 거의 쌓이지 않았다.
이는 사막철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를 근본적으로 제거했음을 의미했다. 이 철도는 또한 디지털 기술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었다. 선로 곳곳에는 IoT 센서가 설치되어 진동과 변형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했다.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카메라는 사막의 외딴 구간까지 감시하며 모든 데이터는 중앙통제센터로 즉시 전송되었다. 약 6개월에 걸친 엄격한 시험을 마친 후 허텐 오로창 철도는 2022년 6월 공식적으로 개통되었다. 이로써 총연장 약 1685km에 달하는 타클라마칸 사막철도 순환선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다.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사막 위에서 구현된 정밀공학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체였다. 미국에서 철도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건설되어 왔다. 이 방식의 핵심은 벨러스트라 불리는 자갈층이다. 두꺼운 자갈층이 레일 아래에 깔리며 열차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구조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또한 빗물이 빠르게 배수될 수 있어 궤도 하부가 물에 잠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이 자갈층은 유연성이 뛰어나다. 집안이 조금씩 움직이더라도 자갈이 재배열되며 충격을 흡수한다. 유지보수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다. 손상된 구간은 자갈을 보충하거나 다시 다짐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광범위한 화물철도망은 지금까지도 벨러스트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차세대 고속철도 노선에서는 전통적인 자갈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슬래브 트랙이라 불리는 연속 콘크리트 기반 구조를 도입했다. 이 방식에서는 레일이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직접 고정되며 레이저 정렬 시스템과 자동화 장비를 통해 극도로 높은 정밀도를 확보한다. 자갈 대신 단일한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궤도 전체는 하나의 통합된 구조물이 된다. 이로 인해 구조 강성이 크게 향상되고 장기간에 걸친 변형이 최소화된다. 유지보수 주기도 길어지며 고속 주행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선택 덕분에 중국의 고속열차는 시속 350km를 넘는 속도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반면 초기 건설 비용과 정밀 시공 요구 수준은 훨씬 높다. 즉, 슬래브 트랙은 빠르고 정밀한 철도를 위한 선택이며 벨러스트 방식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철도를 위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시스템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가 어떤 목적과 환경을 우선시하는가에 따른 결과다. 사막을 관통하는 초대형 인프라 앞에서 중국은 속도와 정밀성,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택했다. 현대 철도 건설은 더 이상 단순한 토목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기계 자동화, 그리고 정밀 계측 기술이 결합된 고도의 공정이다. 모든 과정은 명확한 순서와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단 하나의 단계라도 생략될 수 없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노반 즉 서브그레이드의 준비다. 엔지니어들은 토양과 자갈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 깔고 반복적인 다짐을 통해 단단한 기초를 만든다. 이 기초층의 깊이는 지형과 예상 열차 하중에 따라 보통 60cm에서 1m 이상까지 달라진다. 기초가 완성되면 그 위에 벨러스트 층이 펼쳐진다. 이 자갈층은 콘크리트와 달리 서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는 열차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고 빗물이 자유롭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1km의 선로를 완성하는 데에도 수천 톤에 달하는 자갈이 필요하다. 자갈은 전용 호퍼 차량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고 벨러스트 레귤레이터라 불리는 특수 장비에 의해 정밀하게 평탄화된다. 이 장비는 플로우 블레이드와 회전 브러시 레이저 유도 시스템을 사용해 높이와 경사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이후 진동 다짐 장비가 자갈을 눌러 밀도가 높은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한다. 다음 단계는 침목 설치다. 현대 철도 현장에서는 자동 침목 배치 장비가 사용된다. 유압 클램프가 무게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침목을 들어 올려 설계된 위치에 정확히 내려놓는다. 침목 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하루 만에 수천 개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공정은 효율적이다. 이 모든 과정은 열차가 달릴 기초 조건을 만드는 작업이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단계가 철도의 수명과 안전성을 결정짓는다.
선로의 정렬과 다짐 작업이 완료되면 철도 시공의 마지막 핵심 단계 중 하나인 레일 용접 공정이 시작된다. 이 단계의 목적은 개별 레일을 하나의 연속된 구조로 결합해 열차가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현대 철도에서는 주로 두 가지 용접 방식이 사용된다. 첫 번째는 플래시 버트 용접, 플래시 버트 웰딩이다. 이 방식에서는 두 개의 레일 끝단을 전기 용접 장비로 단단히 고정한 뒤 강한 전류를 흘려보낸다. 전류가 흐르면서 접합 부위는 약 1500도 이상의 고온에 도달하고 강철이 연화되며 서로 융합된다. 이후 압력을 가해 두 레일을 밀착시키면 하나의 연속 레일이 완성된다. 이 방법은 공장이나 접근성이 좋은 현장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막과 같은 외딴 지역이나 장비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알루미노서믹 용접, 알루미노서믹 웰딩이다. 이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 혼합물을 주형 안에 넣고 점화한다. 점화와 동시에 강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온도는 최대 2500도 이상까지 상승한다. 이 열은 강철을 녹이기에 충분하며 녹은 금속은 레일 사이의 틈을 완전히 채운다. 금속이 식고 굳으면 남은 돌출부를 절단하고 레일 연마기를 사용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이 작업은 바퀴가 지나갈 때 충격이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 공정이다. 이렇게 완성된 연속 용접 레일은 열차 주행 시 진동을 줄이고 구조물의 피로를 최소화한다. 사막 위의 철도는 이제 개별 부품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강철 구조물이 되었다. 한때 타클라마칸 사막은 지도 위의 공백이었다. 끝없이 움직이는 모래와 극한의 기후는 인간의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철도가 존재한다. 강철 레일과 콘크리트 구조물은 더 이상 자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인간의 선택을 보여준다. 이 철도는 단순히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 자원, 그리고 전략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모래 위에 기초를 만들고 바람의 흐름을 이용해 선로를 보호하며 디지털 감시 시스템으로 사막 전체를 관리하는 이 프로젝트는 현대 공학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타클라마칸 철도는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한 것일까? 아니면 자연과 타협하는 법을 배운 것일까? 미국의 전통적인 벨러스트 철도와 중국의 슬래브 트랙 시스템은 서로 다른 철학을 반영한다. 하나는 유연함과 실용성을, 다른 하나는 정밀함과 속도를 선택했다.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각 환경과 목적에 맞는 해답을 찾았다는 점이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로지르는 이 철도는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인간이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밀어붙이는 존재임을 증명한다. 모래 위에 그어진 이 한 줄의 선은 기술이 만들어낸 길이자 미래로 향하는 질문이다.